시몬 경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는 소위 경마대회 대상경주가 2개 대회가 펼쳐집니다. 후반부에 펼쳐지는데 공교롭게도 상금은 좀 높은데 이게 앞말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쫄하는 마패 간의 능력차가 확연합니다.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물론 저로서는 일단은 적중에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 경주를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 다만 이제 승부 경주는 다른 경주를 준비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 최고의 메인은 제9경주입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메인은 제9경주고 여기에 전반부에는 4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서울경마 승부처 3경주, 4경주 A급, 5경주, 9경주 A급, 10경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3, 4, 5, 9텐, 4경주 A급, 9경주 A급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 주목할 맛빌이 있네요. 발이 8번 제이피닉스라는 맛빌인데, 자, 여러분들 이 맛빌이 1억 2천만원 고가의 맛빌입니다. 저는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주행 심사를 치렀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었고요. 다만 이제 그때는 스타트라든가 조금의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11월 달에 주행 심사를 치렀을 때 걸음 자체는 완벽하게 변했네요. 마필이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딱 봤더니 모마가 빛의 여왕입니다. 빛의 여왕. 현재 빛의 여왕의 자마가 딱 2마리가 있죠. 화이트 킹과 제다이라는 마필. 이 마필들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현역이고요. 상당히 좋은 마필들인데, 그러니까는 이 모계혈통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8번 제이피닉스는 주목할 마필이고, 기본적인 체형도 좋고요. 체형이 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스피드도 좋고요.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 8번 제이피닉스에 따른 능력 발휘를 좀 더 높게 저로서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될 수 있는 그런 맛필입니다. 8번 맛필 믿고 할 수 있는 맛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신의 맛필이라는데 격이 틀립니다. 대형마로서의 자질을 갖췄습니다. 향후에 모르긴 몰라도 대상경자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 정도의 혈통과 능력이었습니다. 제이피닉스 주목할 맛필 추천을 드리고요. 10번 블랙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다습줄의 이점이 좀 있긴 했는데 역시 일본 0018에 따른 기록이라면은 상당히 돋보였던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전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외 마필들은 조금은 전력이 좀 떨어지는데 역시 이번 너울이 이 마필도 최고가 거의 530km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도 스타트가 좋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이제 정체형 마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약간 둔하기 마련인데 또는 뚝심이 강점이 있죠. 다만 이 마필은 좀 다른 게 초반에 스타트가 좋습니다. 스피드가 월등히 좋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너울이도 이번 경주 관심마로 손색이 없겠고 7번 브레시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능검 대비 이제 두 번째 능검이 뭐가 변화가 왔냐면 스피드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순발력하고 뒷심은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인데 이 약점을 스피드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맛필. 자, 이외의 맛필들은 이제 외곽의 12번 톱 포지션 정도까지가 가능권입니다. 자, 이 경기는 크게 이견은 없겠고 8번과 10번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저는 거의 한 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3복 3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2번 너울이, 7번 브레시나, 12번 톱 포지션이 가능권입니다. 자, 이 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8번과 10번은 부동의 한방막권입니다.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이견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8번, 10번 한방에 3복 3상까지 2번, 12번, 7번이 가능권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좀 우열이 가려지네요. 직전 경주에 좋은 경주 내용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번 대승가운도 직전에 여러 개 남았었고
6번 델피니도 마찬가지고요. 7번 이스트 매직 마찬가지입니다. 종반에 끝나고 여러 개 남았습니다. 또한 8번 갈색 향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역시 6번 델핀이라는 마필 먼노기 수학기술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예전에 공백기 이전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변했고 또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은 최근에는 DC이 많이 보완이 됐죠. 예전에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선행마였습니다. 선행용 마필. 다만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한 6개월 만에 복귀했던 11월달에 경기를 지켜봤을 때 뒷심이 정말 많이 보완이 됐고요. 이 마필이 이번에 무난하게 중위권 또는 선입권에만 붙어주면 그냥 믿고 공략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 6번 델핀입니다. 강력하게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축이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축입니다. 6번 마필. 하위 등급의 경중이긴 합니다만 이미 직전에 보여줬던 걸음이 많습니다. 특히 7번 이스트 매직은 직전에 좀 전개가 최악이었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걸음이 좋았습니다. 당연하게 주력만권 손색이 없고요. 8번 갈색 향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4번 대승가온.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1번 플렉스퀸이라는 마필인데 플렉스퀸은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다가 지난 8월달에 실전 적응력을 일단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입상을 기록했었죠. 여러분들 21조 마방의 이용호 기수가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10번을 기승해서 5번의 입상률인데 이 수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승부 기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바에서도 또 믿음을 가지고 기승을 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번 플렉스킨 역시 관심 많은 손색이 없네요. 1번 마필.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단순하게 추입형 마필이 아니라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도 있고요. 6번 델피니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이스트 매직, 8번 갈색 향기, 1번 플렉스 퀸, 4번 대승가온까지가 가능권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6번 축에 7번, 8번, 1번, 4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경주 첫 번째 승부처고 자, 전반부에는 제가 이 3, 4, 5경주를 강력하게 승부로 들어갑니다. 3, 4, 5경주 승부로 들어가고요. 기회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국산마 6등급에 1700m 레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좀 부진형 마필들이죠. 게다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고 그나마 항상 이제 뒤에 있다가 좀 걸음이 남았던 마필들.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이번 경주에 대부분 출전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안 되는 마필은 안 된다. 정말 제가 노림수도 많이 가져봤고 이번 경주에도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한테는 정말 2번을 속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갖고 왔던 마필이 있는데 안 되는 마필은 안 됩니다. 항상 그 정도의 걸음입니다. 편성이 약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거리차를 도저히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런 마필이 또 출전하고 있고요. 이제는 안 속습니다. 그래서 이런 3경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냉정하게 봐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전에 걸음이 남았다를 가지고 노림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쳐낼 마필은 쳐내야 됩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절실히 느꼈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그런 부분이 이번 3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이 편성은 되겠지 하고 올라온 마필이 있는데 냉정하게 쳐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3경주는 저로서는 승부가 되는 경우는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1700m 레이스.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성적이 좀 부진했던 마필 중에 꾸준하게 본연의 타임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노림수로 충분하고요. 저는 이번 3경주가 기복마, 부진마 간의 경쟁인데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는 마필은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2번 속았습니다. 세 번째는 속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경주는 확실하게 제가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 강력하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던 그 경주네요.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강승부처는 4경주와 9경주가 A급이 되고요. 4경주, 9경주 A급 강승부처인데 이번에 4경주는 제가 거두절 말고 딱 3두의 마필 인기순위 무관입니다. 딱 3두의 마필만 인정합니다. 이 3두의 마필만 안고 가면 100% 적중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딱 3두의 마필 이 마필도 팔리고 저 마필도 팔리고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3두의 마필 여러 번 분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경주 딱 3두의 마필을 강하게 3두의 마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의 최고의 메인입니다. 4경주 A급 강승부처로 4경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최근에 힘이 차고 있는 마필도 눈에 띄고 기존에 이제 5등급에서 뛰었던 마필도 몇 두가 있는데 4경주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딱 3두의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딱 3두의 마필 만날 수 있겠고요.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필히 주목할 2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은 기존에 있는 마필들과 경쟁해 봤을 때 충분히 앞서 있고요. 다만 이제 물음표가 있는 게 올라온 마필, 그러니까는 아직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 과연 해당 마필이 1200m 레이스가 유리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그 마필만 안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4경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3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노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5경주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되는 마필 안 되고요.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딱 3두의 마필. 단 하나 이제 물음표가 남는 신의 마필만 안고 가면 되는. 왜? 저는 그 마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마필만 안고 간다면 깔끔하게 3두의 마필로 정리해야 됩니다. 서울 제5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3두의 마필을 강력하게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신의 기대주들도 있겠고 능력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말해 내친 1번 별의 순간입니다. 별의 순간이 현재 56kg을 짊어졌는데 이 마필이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그것도 6등급에서 3등의 성적으로 승급을 했는데 내용 자체 상당히 좋네요. 직전에 1300의 정상적인 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로는 뭐냐면은 주로가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록 그대로 능력으로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성적이었고요. 그 성적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56의 부담 중량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되네요. 따라서 1번 별의 순간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6번 장상가든이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이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이고 빠르게 승급한 다음에 적응 중에 있네요. 이 마필도 뒷심의 경쟁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1400m 레이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3번 매니피 뮤직도 이번 경주 기대치가 있겠고 여기에 13번 홀리데이 참 10번 알찬 누리 요 마필들이 가능권입니다. 객관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1번 별의 순간 6번 장상가들 3번 매니피 뮤직이 분명히 능력이 앞서 있고요. 장상가드랑 홀리데이 참은 지난 10월달에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의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을 고려본다면 홀리데이 참이 부담량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장상가드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1번, 6번, 3번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경주로 압축이 되고요.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13번 홀리데이 참, 10번 알찬 누리, 이 뒤의 마필이 그나마 가는 거리입니다. 정리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추월됩니다. 1번 축으로 6번, 3번, 13번, 10번입니다. 1번 축에 6번, 3번, 13번, 10번입니다. 이제 경마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히 이번 주가 여러분들 능력대로 보십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각 마방별로 정산이 되는 게 월말이죠. 그래서 월말에 가까울수록 최정의 멤버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편성 자체가 비능력 마간의 접전이 아니라 능력 마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 주 6경주도 그런 의미를 놓고 본다면 1번, 6번, 3번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조금은 밀리지만 가는 걸 해줄 수 있는 마필이 13번 홀리데이 참, 10번 알찬 누리입니다. 이 정립은 일단은 먼저 안고 가고 당일날 주로 상태에 따라서 내측 가볍냐 외측 가볍냐 선행 유리하냐 추임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배팅 전략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 예상이죠. 뭐 제가 현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5뒤의 마필이 그대로 결과가 된다면은 현장 예상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런 현장의 변수를 분석을 하고 또 다른 조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능력 평가. 현재로서는 그런 변수가 없을 때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1번, 6번, 3번, 13번, 10번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경마대회가 되고요. 이제 7경주, 8경주가 대상경주입니다. 경마대회가 되고요. 다만 이제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게 없다고 특히 그렇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이게 앞말간의 능력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능력 갭 차이가 크고 이게 층이 두터운 게 아니라 정말 잘 뛰는 마필은 잘 뛰고 못 뛰는 마필은 정말 못 뛰는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앞말이 모두 나오다 보니까는 뭐 상위 등급의 마필은 물론이고 뭐 하위 등급의 마필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눈에 띄는 마필 역시 1등급에서 뛰었던 6번 클리어 검과 8번 라운 퍼스트 여기 16번 위시미가 그야말로 깔끔하게 3대의 마필 접전으로 예상이 되고요. 클리어 검은 최근에 호전된 모습이 뚜렷한 모습인데 여기 이제 문세용 교수의 카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네요. 클리어 검은 5세 마필 아직은 이 마필이 전성기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호전된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6번이고요. 8번 라운 퍼스트 역시 뭐 라운 핑크 바로 뒤에 나오죠. 이 형제 마필인데 핑크 캔디 잡아드립니다. 라운 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에 1800m까지는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마필이 거리가 좀 짧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중장거리는 좀 위험함이 있고 짧은 거리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1800도 뛰어본 마필입니다. 전혀 크게 리스크는 없고요. 또한 1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세 번째 도전만에 우승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뭐 클리어검이 1등급의 강자이긴 한데 이 마필도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위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라운 퍼스트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8번 마필.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역시 16번 위시미라는 마필이죠. 위시미는 지난해 12월달 바로 이어지는 경기도지사배였습니다. 그 경주에 출전해가지고 클리어검과 라운 퍼스트를 이미 이긴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백기가 많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복귀전에서 우승을 딱 기록을 했는데 위시미가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이라면은 이미 클리어검과 라운 퍼스트를 이긴 바 있습니다. 절대 밀리진 않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공백 기회에 딱 한 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 이번에 또 10주 만에 나왔다는 점이 조금은 텀이 좀 길어지네요. 그 점이 좀 변수입니다. 능력은 좋지만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이외 마필들은 글쎄요, 뭐 13번 서울의 별과 15번 루이사가 가는 건인데 한 사이즈 아래로 봐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대하게 치러지는 대상 경주인데 되는 마필은 3대 마필밖에 없습니다.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
클리어검, 라운퍼스트, 위심이라는 마필입니다. 클리어검 6번, 라운퍼스트 8번, 위심이 16번입니다. 저는 역시 이 중에서도 선행 버티기가 유력한 8번 라운퍼스트, 물론 이제 직전에 이 마필이 추임력까지 보여줬죠.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선행 일변도의 모습에서 1등급 경주 이 마필이 따라가서 우승을 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특히 성장세의 4세 마필까지 고려해 본다면 8번 마필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내이선이고요. 거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1400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3대 마필로 해서 끝날 수 있는 경주지만은 축과 주력과 방어를 나눠 본다면 8번 축에 16번, 8번 축에 6번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은 역시 서울의 별이죠. 종반에 추임력 딱 한 발에 쏠 수 있는 마필. 특히 1400은 또 추임이 통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의 별은 3위권 도전이 기대가 됩니다. 3복 3상까지 할 때 안고 할 수는 있고요. 자, 이번 경주 7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16번과 6번입니다. 간명하게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2000m, 무려 2000m 레이스 경기도지사배 경마대회 대상 경주입니다. 역시 3세 안말간의 경쟁이 되고요. 이게 편차가 너무 크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3박 4일 코스인 것 같습니다. 바로 1번과 6번인데 이 마필들이 코리아 로쿠스를 치렀고요.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이 거의 다 코리아 로쿠스에서 잘 뛰었던 마필들이 압축돼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리아 로쿠스는 1800으로 치러졌죠. 이번에는 2000m에 있습니다. 과연 이제 200m 늘어난 거리가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1번 라운핑크라는 마필일 텐데 이 마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라운핑크의 한 살 위에 형제 마필이 바로 앞선의 경주의 라운퍼스트입니다. 부마와 모마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형제 마필이죠. 전형적인 동생 마필이 라운핑크고요. 제가 앞선의 라운퍼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800까지는 버텼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2000m 레이스죠. 또한 공교롭게도 직전에 1800을 뛰었던 라운핑크가 누구나 우승을 확신했던 경기에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공교롭 때 그때 우승을 했던 마필이 이번에 6번 마필에 나오는 최강블랙. 제가 그 경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11월 14일 경주는 라운핑크는 조금은 전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순발력발이 좀 강점 있는 마필인데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또한 상대 마필은 이 마필이 경쟁만 했죠. 모든 마필이 경쟁은 라운핑크였습니다. 저 마필만 이기면 된다. 이런 압박감도 분명히 작용이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준우승에 그쳤는데 그때 당시 경주는 최강블랙이 정말 안토니오 기수가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구나. 정말 잘 탔습니다. 군더더기 없었고 정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단 1m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능력을 이끌어냈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1번이냐 6번이냐. 물론 이제 이 한방 맞고는 이견이 없는데 그럼 이제 1번이 과연 20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잣대지만은 라운핑크의 도시지 인덱스를 딱 보면 1.0입니다. 1.0의 수치가 나옵니다. 3.0 이하로 갈수록 긴 거리에 적당한 그런 마필이고요. 3.0이 넘어가는 수치는 약간의 좀 거리가 좀 짧아지죠.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도시지 인덱스만 놓고 보면 라운핑크는 전형적인 마일러 중장거리용 마필입니다. 도시지 인덱스만 놓고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운핑크가 일단은 2000m에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최강블랙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자, 1번, 6번은 한방막권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 한방막권에 저로서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볼 수 있는 네이선이고요. 3위권 도전은 역시 직전에 잘 떴던 서브에이스 3번 마필, 여기에 7번 퀸즈투어, 4번 어디가나,
아마도 직전에 코리아 로크스배의 이 3두의 맞비례 성적이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경주는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겠고, 다만 이제 직전에 최강블랙이 1번에 이겼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3쌍승식을 1번 축에 6번으로,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7번, 4번을 안고 가는, 이렇게 간명하게 들어가시는 경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자, 8경주는 1번 축에 6번을 한 방 믿고요. 여기에 3번, 7번, 4번을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별정경주 18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최고의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처. 극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뭐 국외선마 할 것 없이 외선마 3등급에 우승을 했던 바이킹스톰이라든가 경리녀 보였던 1번 노열레비스, 여기에 승급전이 많은 4번 마이튜, 5번 춘산, 7번 올데코리아, 8번 백색광채, 9번 제왕의별도 최근에 호전된 모습, 12번 볼트맨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별정 비형입니다. 별정 비형 방식이 레이팅 구간별로 해가지고 부담량이 측정이 되는데, 핸디캡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핸디캡은 일정 부분 능력대로 나누긴 합니다만 그 갭 차이가 능력마와 조금은 비능력마 이런 맛들들, 이게 부담 영향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 근데 이게 별정 비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갭 차이가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 마이티우 같은 경우가 승급전인데 57을 집어줬고요. 뭐 백색강체 58, 바이킹스톤도 57을 집어줬고, 제왕의 별 58, 볼트맨 57인데 이 중에서 정말 능력 대비 최적으로, 그야말로 최적으로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마필이 있습니다. 능력은 분명히 앞서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부진했거나 아니면 공백기를 가졌거나 뭐 이런 사연이 있을 텐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주는 허점이 분명히 보이고요. 저는 이번에 9경주를 A급 메인으로 지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미세하게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부담 중량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별정 비형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 대비 부담량의 갭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과도하게 받았거나 아니면은 적게 받았거나, 이 부분에서 저로서는 허점을 찾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야말로 스모킹건, 치명적인 약점, 결정적인 증거 찾으면서 이번 9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 1호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는 제 9경주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1호 경마의 메인 승부처는 제 9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역시 뭐 부담 중량이 조금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자, 인기 마필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이번 퀵실버 키튼, 여기에 13번 돌격 앞으로가 일단은 눈에 띄고요. 10번 럭형도 직전에 변화를 보였고, 주목해볼 보병 마필들이 좀 몇 도가 있는데, 특히 8번 야무진 독도. 정말 이 마필은 치명적으로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늦발마입니다. 초반에 악벽이 좀 있고요. 반면에 뒷심은 정말 좋습니다. 야무진 독도가 그동안에 2번의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전 경험을 하면 할수록 변화를 보이고 적응력을 보이게 마련이고요. 또한 힘이 차면 찰수록 약점이 보완이 됩니다. 특히 초반의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면은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 부분만, 초반의 미세한 부분만 이 마필이 극복을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여기에 11번 스피드벨 같은 경우가 뭐 1400 포화주르긴 했습니다만 1분 27초대를 끊었던 기록이 있는데, 최근의 경주는 분명히 이 마필의 능력 대비 100%는 아니었습니다. 뭐 전개가 꺼였던 간에 어찌됐던 간에 100%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런 마필 꽂히면은 그야말로 배당이죠. 무조건 배당입니다. 이번 마필의 57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퀵실버 키튼이 최근에 경주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도 3위에 그치긴 했었는데 종반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57의 부담 중요한 이마필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만약에 57을 인정하고 문세영 기수가 계승해서 믿는다라면은 이마필로 꼭 감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57은 좀 상대 마피가 비교했을 때 좀 너무 높다라고 결정이 내린다면은 이번 경주는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겠죠. 자, 9경주의급 메인에 이어서 마지막 경주도 깔끔하게 적중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분명히 포인트는 있는데 그 부분에 숙제를 해결한다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오늘 준비된 여러분들 마지막 승부처는 제 10경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을 확실하게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이제 3주차 그야말로 시간 상당히 좀 빠르네. 이제 다음 주면은 올해 경마는 끝입니다. 종료입니다. 다다음 주는 이미 휴장이 발표가 됐고요. 자, 이번 주 1호 경마 여러분들 마무리 정말 잘하시고 상당히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건강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제 예상을 참고하시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께 내주셨는데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정말 단 한 경주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12월 마지막 경마 주간에 정말 휘라를 장식할 수 있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